네, 기후변화와 에너지 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오래전부터 국제사회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네,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재생에너지 컨퍼런스인 2019 세계 재생에너지 초계가 오늘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이 시간 윤순진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사장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처럼 2019 세계 재생에너지 총회가 오늘부터 개최가 됐습니다. 세계 주요 지자체장과 또 에너지 재생 관련 기업들도 많이 행사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먼저 어떤 행사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행사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건데요. 네. 민간에서 재생가능 에너지하고 관련해서 여는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63개국에서 3,000여 명 정도가 참석을 했고요. 네. 중국이라든지 뭐 UAE 같은 아랍에미리 같은 데서는 장관이나 차관이 왔는데 한 20개국에서 그렇게 왔고요. 또 국제 재생 가능 에너지 협회와 같은 그런 국제 기구들이 있는데 네. 5개 이상의 국제 기구들에서 왔고요. 또 20개 이상의 그 시장님들께서 함께 참석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3일 동안 열리게 네. 되는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굉장히 그 오늘 개막식이 있었는데요. 반기문 전 사무총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축사를 해주셨고요. 네. 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도 오시고 많은 국내외 유명한 분들이 오셨고요. 그래서 세션만 해도 30개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재생가능 에너지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술적인 그런 요소들만이 아니라 좀 사회적인 또 제도적인 또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서도 다 같이 경험을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고 좀 더 재생 가능 에너지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 세계 여러 곳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재생에너지, 에너지 전환 그 의미도 참 궁금해지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에너지 전환은 네. 사실 재생 가능 에너지를 확대하는 것만은 에너지 전환이 아니고요. 네. 에너지 전환의 일부입니다. 에너지 전환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의존했던 에너지원은 주로 화석연료, 석탄, 석유, 천연가스죠. 그런 화석연료와 원자력이 중심이 되었어요. 이런 에너지들은 좀 더 어떻게 하면 값싸게 많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였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좀 편리하게 또 풍부하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환경 문제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이고요. 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들한테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가 뭐냐 하고 물으시면 네. 미세먼지라고 답을 많이 그렇죠. 하시거든요. 예. 이런 게 다 기존에 너무나 많은 화석연료에 의존했던 것이고요. 또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는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화석연료나 원자력이 아니라 좀 더 에너지 소비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네.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네. 또 소비를 절약하면서 재생 가능 에너지를 늘리는 것, 그게 에너지 전환입니다. 네, 이 네. 에너지 전환에 전 세계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투자도 아끼지 않는 나라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정 과제로 제시한 게 에너지 전환입니다. 네. 그래서 미세먼지 문제 때문도 있고 또 기후변화 때문에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탈석탄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죠. 네. 그래서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재생 가능 에너지를 늘려야 되는데요. 2017년 12월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3020이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네. 2030년까지 전력 중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로 올린다. 네. 그리고 올해 6월에는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2040년까지 재생 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30에서 35%로 늘린다. 이런 계획들이 네. 담겨 있죠. 네. 근데 사실 이것조차도 너무 느슨하다.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도 많이 있고요.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재생 가능 에너지 설비 투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확대 보급에 대한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신재생 에너지 이용 의무화 제도라든지 의무 할당제라든지 또 건축물 에너지 네. 인증제라든지 뭐 다양한 그런 제도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 안전과 또 효율성을 생각했을 때라도 이 재생에너지를 계속 확대를 해나가겠다. 예. 네, 이런 그건 말씀이신 것 단지 같은데요. 이제 환경 문제가 아니고요. 네. 기후 변화가 이렇게 중요한 화두가 되면서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네. 대표적인 게 RE100이라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영어로 RE는 Renewable Energy, 재생에너지의 줄임말인데요. 네. 그걸 자기들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 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200개가 넘는데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휴레패커드도 네. 있고요, 애플도 있고, 구글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뭐 GMW나 BM 같이 이런 자동차 회사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건 세계적인 경제를 움직이는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런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면 사실 네. 경제적으로 굉장한 타격을 받게 네. 됩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또 일부에서는 이제 원전을 좀 없애거나 추가 건설을 하지 않는 것, 그 부분들이 조금 혼란이 오진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까지 국정 기조가 원자력 발전 정책의 그 확대 정책이었죠. 하지만 전 세계는 이제 그 방향으로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네. 지금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를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우리한테까지 지금 민폐를 끼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민폐를 끼치고 있는데 오히려 독일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 단계적 탈원전을 선언을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17기의 원전을 지금 많이 닫아서 이제 7기 네. 정도밖에 남지 않고 2022년이 되면 모두 닫게 됩니다. 네. 하지만 그런 시간에 그 어떤 시간표를 가지고 이렇게 차분하게 준비를 해나가서 지금은 예전에는 원전이 차지했던 비중이 30%였지만 네. 지금은 10%대로 떨어지고요. 오히려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이 36에서 심지어 40%까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잘 소비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어떤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에너지를 절약하는 게 저는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에너지는 사실 우리가 쾌적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큰 불편을 요구하면 사실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효율 개선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누리는 서비스의 질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투입되는 에너지량을 줄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과학기술의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도 많은 기술들이 발전해 있고요. 그래서 똑같은 그 서비스를 누리지만 예를 들어서 냉장고 1등급 같은 경우에 5등급보다 전기를 엄청 많이 적게 네.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품으로 바꿔나가고 그러면서도 근데 이게 제품의 효율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사용 시간을 늘리거나 연비가 좋아진 차는 더 멀리 몰고 나가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효율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하지 않은 에너지는 사용을 줄이고 낭비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가을이 됐는데도 낮에는 에어컨을 우리가 많이 켜거든요. 네. 근데도 화장실에 가보면 비대, 변자에 불을 다 켜놓고 계세요.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거라는 거죠. 오늘 또 이 방송 보시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재생에너지, 에너지 전환 관심이 또 생기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민들도 직접 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 참여하고 또 돈까지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소개 좀 해주시죠. 이제 이런 에너지 전환에 사실은 가장 앞서서 이런 에너지 전환을 했던 게 서울시거든요. 네. 서울시에서는 원전 하나 줄이기라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아파트에 미니 태양광을 보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미니 태양광은 이런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일반 주민이 또는 시민이 인생 최초로 접할 수 있는 생활에서 가장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코니에 이런 걸 다는 일부터 시작하실 수 있고요. 또 협동조합,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출자를 함께 할 수도 있고 요새는 은행이나 이런 데서 펀드 제품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출자할 수도 있고 또는 수요 자원 시장이라 그래서 우리가 아낀 전기를 되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산을 재생 가능에는 뭐 태양광, 풍력 이런 데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수익을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사주기 때문에 그런 출자를 통해서 또 돈을 벌 수도 있죠. 영농형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곡식을 길렀던 그런 논밭에 봉을 좀 높이 세워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게 되면은 두 가지 농사를 동시에 지을 수가 있어요. 아래는 곡식 농사를 짓고 위에는 전기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네, 오늘 이 시간 전 세계 트렌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